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펼쳐진 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휴식이었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는 언제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그것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을 때는 더욱 그렇죠. 저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의 변한 모습이었어요. 예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복수심 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게 그런 감정을 품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 앞에 나타난 새로운 인연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제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동시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오늘부터 10회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통찰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첫째 날 오후였습니다. 성산일 출봉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 민준이가 서 있었거든요. 아, 정말 우연이네.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이미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의 표정이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죠. 혼자 여행 중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가족들과 함께 왔어. 아, 그런데 너는 아직도 혼자구나. 이 말에서 묘한 비꼬는 듯한 톤을 느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왔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 씨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민준 씨는 제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정말 행복해. 새 아내도 있고 곧 아이도 생길 예정이야. 이 말을 할 때의 그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마치 저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는 결혼이나 아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축하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쓰라렸어요. 슬픔이라기보다는 뭔가 배신감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고마워. 그런데 정말 우연이다. 이렇게 만날 줄이야. 그가 다시 말했지만 저는 이게 정말 우연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제주도가 작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만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민준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저는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궁금한 것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의 말투와 시선에서 뭔가 의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연 그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민준 씨와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거든요. 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 갑자기 그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 내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아직도 기억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헤어진 건 서로의 합의였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달랐어. 너를 정말 사랑했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복잡했어요. 민준 씨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고 저는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였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은 행복하다면서요? 새로운 가정도 꾸리셨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래, 행복해. 하지만 그건 내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 씨, 그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어진 거고. 꿈? 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너의 꿈은 나를 올가매는 것이었어. 결혼, 아이, 안정.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셨잖아요. 아이도 생긴다고 하시고. 그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후에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가 지금 하는 말들은 폭수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요. 아니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민준 씨,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그러자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끝났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적어도 나에게는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의 마지막 말이 특히 신경 쓰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말이요. 다음 날 아침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고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괜찮으시면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돌아보니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부드럽고 친근해 보였어요. 네, 어디로 가세요? 성산 일출봉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친절하게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 여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지 않을래요? 저도 혼자라서 심심했거든요. 그분이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어제 민준 씨와의 만남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꾸 어제 일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훈 씨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처럼 혼자 여행을 온 거였어요.
성산 일출봉까지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자주 다니세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혼자 다니는 건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작년에 부산에 갔었거든요. 저도 혼자 여행을 좋아해요.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어서요.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머리를 비우려고 왔거든요. 그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처럼 뭔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온 것 같았거든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면서 지훈 씨는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줬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힘들어하면 쉬어가자고 말해주기도 했고요. 작은 배려였지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멋있네요.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걸 보면 왜 혼자 왔나 싶기도 하고 또 혼자라서 더 좋기도 하고. 지훈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그때 지훈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 사정을 말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어요. 사실 어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좀 복잡한 사이였는데 지훈 씨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여행도 즐겁지 못할 텐데. 그의 이해심에 저는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여행 동반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현지 맛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흑돼지 구이와 제주 소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만난 그 사람, 전 남자친구였어요. 저는 결국 지훈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주가 조금 들어간 탓도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지훈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네. 게다가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마치 저에게 원한이 있는 것처럼. 지훈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힘드셨겠어요. 과거의 누군가와 예상치 못한 만남은 정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지훈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 복잡한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여행을 오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더욱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해요. 어제는 정말 최악의 기분이었는데 오늘은 괜찮아졌어요. 지훈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다녀도 될까요? 혼자 다니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좋아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민준 씨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했는데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서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 이제 겨우 하루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빨리 마음이 끌려도 되는 건가? 혹시 제가 민준 씨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지훈 씨로 달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편안함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준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민준 씨와는 항상 뭔가 긴장되고 불안한 기분이었다면
지훈 씨와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이런 감정도 괜찮은 거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마지막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민준이야. 역시 민준 씨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들렸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어디 있어? 같이 있는 사람이 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부터 너를 지켜봤어. 어떤 남자와 함께 다니던데 벌써 새로운 남자를 만났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켜봤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 그건 너무 뭐? 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 사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역시 내 본성은 변하지 않았네.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벌써 다른 남자와. 우리가 헤어진 지 2년이 넘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와 만나든 그건 민준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상관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훈 씨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손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민준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고 당신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잖아요. 끝났다고? 내가 언제 끝났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 내가 나에게 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렸잖아. 내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선택을 모두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당신 선택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선택? 민준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도 책임을 져야 해.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부터 보여줄 거야. 너도 나처럼 불행해져야 해. 내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해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거든. 이때 지훈 씨가 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누구야, 너? 민준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내 여자친구에게 손대지 마. 당신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셨다고 하던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른 건가요? 지훈 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에 민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욱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그럼 더 재미있어지겠네?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민준 씨의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있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울에서도 계속 만나기로 했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제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자꾸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불안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연락하나요? 아니요. 제주도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워요. 마지막에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지훈 씨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해를 끼친 건 아니니까요. 그때 지훈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본 적 없는 안전함이었어요.
지훈 씨는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지훈 씨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 동반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가 말을 멈췄어요.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말 하기에는 아직 이른가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지훈 씨와 저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민준 씨 때문에 불안해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 씨와 함께 영화를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에서 낯익은 차를 발견했어요. 민준 씨의 차였습니다. 저기, 저 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 씨가 제 시선을 따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 차인가요? 그때 차에서 민준 씨가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미소였어요. 오랜만이네. 민준 씨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아, 그리고 새 남자친구도 잘 지내고 있고. 민준 씨, 왜 여기에 와 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할 말이 있거든. 지훈 씨가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시든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너는 끼어들지 마. 민준 씨의 눈빛이 위험해졌어요. 내가 할 말은 걔한테만 있어.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훈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민준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그래? 내가 나를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민준 씨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서 확실해진 건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감정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민준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나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잊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고요. 이 말에 민준 씨가 완전히 화를 냈어요. 좋은 사람? 이런 애송이가? 지훈 씨가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 민준 씨가 비웃었어요.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훈 씨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민준 씨와의 마지막 대면 이후 저는 정말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지훈 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지훈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거잖아요. 며칠 동안 지훈 씨와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결국 지훈 씨가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혹시 지난번 일 때문인가요? 그 사람 때문에 저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맞았거든요. 그렇다면 더욱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함께 해결해야죠.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 씨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휘말린 것 같은데. 휘말린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도, 당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도 모두 제 선택이라고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지훈 씨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무서워요. 민준 씨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욱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지훈 씨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다고요. 민준 씨의 위협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민준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민준 씨, 이제 정말 그만해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고 저는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그 남자와? 네, 정말 행복해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도 새로운 가정이 있잖아요. 그곳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요. 과거라고? 너와 보낸 시간이 과거라고? 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만 보면서 살고 싶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정말 나한테는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지훈 씨와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한 거죠. 정말 괜찮아요? 지훈 씨가 물었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준 씨에게도 확실하게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전 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뭔 일이 있어도 함께 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가 직접 제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이번에는 위협적인 톤이 아니라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된 이별을 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훈 씨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카페에서 말이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치고 초라해 보였어요. 와줘서 고마워. 민준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를 보더니 같이 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함께하는 사이니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끝난 건가 보네. 우리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이상하게 굴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민준 씨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 나는 내가 나를 떠난 후에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그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거든. 내 선택이었는데도 말이야. 민준 씨. 아니야, 끝까지 들어줘. 나는 새로운 사람과 결혼했지만 계속 너를 잊지 못했어. 그래서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너를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한 거야. 분노, 그리움, 질투. 그런 감정들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저를 위협했던 거군요.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미안해. 너한테도 미안하고. 민준 씨가 지훈 씨를 보며 말했어요. 사실 난 내가 부러웠어. 너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 한편이 후련해졌거든요. 민준 씨,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명확하게 정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모든 건 내 책임이야.
민준 씨가 손을 저었어요. 난 이제 정말로 보내줄게. 너와 새로운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을게. 그리고는 지훈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탁이 있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줘.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지훈 씨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릴게요.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이야. 행복해, 정말로.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지만 후련한 기분이었달까요? 드디어 진짜 이별을 한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지훈 씨와의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민준 씨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가끔 SNS를 통해 보니 가족과 함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요. 민준 씨도 저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낭비했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서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거라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과거의 연인 때문에 괴롭거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두려워하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먼저 과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부정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지훈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가족이든 친구든 새로운 연인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지훈 씨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놓칠 뻔했어요.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변화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저도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더 강해졌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찾아오는 행복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이제 지훈 씨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 함께 꾸려갈 가정에 대한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포기했을 뻔한 행복을 되찾은 거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분명히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을 위해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